이번 시간에는 캠브리지 9 테스트 3의 첫 번째 패시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활용하시면 IELTS에서 점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독해 실력도 가져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읽어서 독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제목을 보시면 고고학자들이 증거를 발견했다. 선사시대 섬 사람들의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즉 고고학이라는 주제인데 이 고고학은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이 고고학이 나왔을 땐 당연히 무언가를 발견하고 연구나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 지금 이 발견을 보니까, 이 유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확실한 정말 100%의 팩트를 말하기보다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A를 보니까 이러한 생활 양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말투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말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그러니까 과거 분사죠. 자, 이 시제를 쓰면은 뭐뭐 했을 가능성이 뭐 어떻다. 그건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표현은 조동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would have pp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must를 만약에 조동사로 쓰게 되면 분명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could 아니면 might 얘네들은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IELTS에서 지금 이런 조동사들의 어떤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가 좀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낮게 보는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어떤 발견을 통해서 연구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뭐 show that, reveal that 보통은 과거로 나오겠죠. 아니면 found that 뭐를 발견했다. 아니면 suggest that 어떤 발견한 무언가가 이런 거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할 때 suggest, indicate 이런 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고학 지문에서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주는 동사 다음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봐두고요. 하나씩 지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해석했던 것처럼 이 고고학자들이 선사시대 섬 사람들의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 서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에서 뭐를 발견했다는 어떤 대략적인 소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한번 보고 구체적인 해석을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 고고학자들이겠죠. 당연히 고고학자들이 이 오비라는 섬을 처음으로 탐험을 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발견이 뭘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이 섬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2019년 4월 초에 SC라고 하는 학자와 동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호주 국립대에서 온 사람들인데 첫 고고학자가 되었다. 오비를 탐험한, 그리고 그 오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었어요.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실제 IELTS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어떤 지역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넘겨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그 섬에 대한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혹여나 있다? 그러면 와서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다라는 부분이었어요. The first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뒤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두한 첫 번째. 특히나 이제 true, false, not given에서는 이런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네가 처음이야? 얘네 이전에 뭐 있었어?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지금도 딱 봐도 이 부분 가지고 순서 문제를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봐도 그냥 비디오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 문장은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도 사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중요한 정보들만 잘 찾아줘도 웬만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잘 찾고 수식어가 뭔지만 구별해낼 수 있어도 리딩에서 7점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문법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자, 여기서도 지금 이만큼이 사실 수식어였고요. 표시를 해볼게요. 수식어였고 이 오비에 대한 설명도 수식어였어요. 그러면 이 앞에 연도도 별 필요 없었죠. 그럼 결국에는 고고학자들이 처음으로 오비를 탐험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다음 문장 넘어가서 자, 연구팀의 발견은 보여줬다. 자, 보여줬다 중요하다 했었죠. 이런 옛날 사람들, 선사시대 사람들이 능숙했다라는 거였어요. 이 땅과 육지와 바다 둘 다에서 능숙했다. 주어 동사 위주로 좀 이렇게 볼드 처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부연 설명들이 쭉 엄청 길게 붙어 있죠.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이 and의 연결 대상을 찾는 거였는데 ing, ing, ing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능숙하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사실상 얘네들도 다 안 읽어봐도 되는 거죠. 그 땅과 바다에서 뭐 하면서 능숙하게 잘 지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오비를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이 discoveries라고 하는 단어, 자, 얘가 발견이란 뜻이잖아요. 고고학에서는 당연히 발견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올 때 항상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또 다른 발견과 같은 애들은 뭐 findings라든지, 이것이 명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finds도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발견한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discoveries 자리에는 findings, finds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동의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prehistoric, 이 단어는 뭐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pre가 우리가 이전을 말하는 거고 preview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historic은 역사인 거니까 이 이전의 역사, 즉 선사를 말하는 거죠. 선사의, 그러면 얘는 그냥 뭐 ancient 이런 정도가 동의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ere adept, 그러니까 be adept가 되는 거죠. 얘가 능숙한이란 뜻이에요. 능숙한. 그래서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는 skilled, 뭐 proficient, 아니면 expert 이런 단어들이 능숙한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능숙한을 봤을 때 근데 익숙한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나실 수가 있어요. 익숙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be used to 동의어로 be accustomed to.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긴 해요. 능숙하다는 건 뭔가를 되게 잘한다 라는 거고, 익숙하다는 거는 어떤 환경에 익숙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들로 수식어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빽빽한 열대우림에서 사냥도 하고 해안가에서 먹이도 찾고 심지어 이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을 거야. 여기서 possibly가 붙은 거는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해주고 싶은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표현은 생각보다 forage라고 하는 단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먹이를 찾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다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동의어로는 이 search for food, 당연히 search for 대신에 뭐 look for food 이렇게 가도 되겠죠. 아니면 뭐 hunt 이런 단어들. 이거 이 forage나 hunt 이런 거는 우리 동물들을 주제로 한 글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물 같은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동물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걔네들이 뭘 먹고 사는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뭐 forage라든지 hunt라든지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voya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자, 이 단어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동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섬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한다라는 얘기로 해주고 싶은 건데, 동의어로는 우리 대표적으로 trave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travel은 여행하다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동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ravel을 여행이라고 쓰는 거다. voyage 마찬가지 여행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의어를 보자면 navigate, 얘도 뭐 항해하다 이런 의미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동하는 거고요. drift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곤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떠다니는 걸 얘기하는데 배 타고 떠다니는 거, 그래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떠다니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표류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무튼 전체적으로 이 고고학 지문, 어떤 역사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2019년 4월 초에 CS와 그의 동료들은
오비를 탐험한 첫 번째 고고학자들이 되었다. 오비는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의 MU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많은 열대 섬 중 하나이다. 연구팀의 발견은 보여주었는데 선사시대 사람들, 오비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육지와 바다 둘 다에서 능숙했다는 것이다. 빽빽한 열대우림에서 사냥도 하고 해안가에서 먹을 것도 찾고 그리고 아마 섬 사이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을 것이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독해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에 따라서 시간 부족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목표 점수가 5점인데 세 지문 다 푸는데 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애초에 전략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뭐 개인 목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독해 속도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한 덩어리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덩어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단에 들어있는 문장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자, 나 이 문단에서 이 얘기하고 싶어 이런 정도의 주제를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음으로써 이 문단의 어떤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즉 맥락을 내가 알고서 읽게 되면 이해도 훨씬 잘 되겠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게 독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잘 이해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내가 문장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항상 말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에는 단어와 기본적인 문법 이게 돼야지 독해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위주로 좀 볼 거예요. 발굴들은 또는 이거를 그냥 뭐 조사, 탐사 이 정도로 봐도 무방한데 이것은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배우려고 하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disperse,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보니까 from, through, into를 통해서 그 퍼져나가는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 자, 이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문단이 채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팀의 초기 연구는 보여줬었다. 이 섬들이 초기 이주로를 제공했었을 거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동에 대한 얘기 맞죠? 자, 마찬가지로 어떨 것 같냐면 이러한 섬들이 중요한 디딤돌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에? 이동에. 자, 여기부터는 조금 내용이 뭐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면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비로 이동했어요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뭐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퍼졌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얘네가 이 섬에 직접 갔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얘네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하나씩 문장을 좀 보면요. 일단 여기서 excav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excavate이란 동사는 발굴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발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증거를 찾고 조사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사, 탐사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발굴 작업들은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자, 배우기 위한 어떻게 사람들이 처음으로 퍼져나갔는지. 자, 여기서 이제 이 disperse라는 단어 동의어를 좀 찾아보면요. scatter, 흩어지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spread라는 단어가 있죠. 얘도 이제 퍼지다 라는 건데 결국에 이제 disperse, scatter, spread 이런 것들은 다 움직임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여기에서는 그냥 travel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면 위에서 나왔던 뭐 voyage 이런 단어를 지금 disperse로 바꿔놓은 것 뿐이다 라고 우리가 최대한 쉽게 이해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한데 이런 거 해석 진짜 잘 못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더욱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해석이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갇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만큼 관계대명사절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뭐라는 거야? 이게 다 수식어다. 그러면 이거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문장의 중요한 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 이런 어떤 이 형식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 있죠? 걔네들과 수식어를 구별하는 능력을 무조건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추면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준비하든 웬만하면 금방금방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전치사들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 결국에 이 동작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게 돼요. 자, 이동에 대한 동사다 보니까 우리가 이동에 대한 부연 설명 뭐 할 수 있어? 그냥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랜드 아시아, 이 아시아 본토에서 출발을 해서 출발지를 말해주는 전치사죠. 그리고 뭐를 통과해서 지나갔는지, 어디를 지나갔는데, 인도네시아 우리 아키펠라고라는 단어는 군도, 그러니까 섬이 되게 여러 개 모여있는 그런 지역을 아키펠라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는데 Prehistory Continent, 그래서 선사 대륙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사 대륙에 대한 설명, 한때 이 호주랑 뉴기니를 연결했던 그런 선사 대륙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배우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이 팀의 초기 연구는 보여주었었다. 뭘 보여줬냐면 이 가장 북쪽에 있는 섬들, 그리고 그 섬들이 뭐라고 알려졌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뭐 사실상 필요 없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이 known as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맨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A를 B로 알다, 여기다. 그래서 동의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 ASB는 고정으로 나오니까 나머지 동의어만 좀 써드리면 think of, regard, see, view, perceive, identify, consider, refer to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IELTS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얘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수동태로 쓰였을 때 지금 known as처럼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떤 모양인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들이 제공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제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왔죠. 그래서 제공했을 것이다. 뭐를? 가장 쉬운 이동 경로를 제공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migration route, 이 route라는 단어는 저는 처음에는 route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발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route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스닝에서도 종종 파트 4에서 이런 이주에 관한 얘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route, 이것도 여러분들이 발음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 migration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이주,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동이랑은 조금 다른 게 사는 곳을 옮기는 걸 우리가 이제 migr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는 relocation, 뭐 movement 이런 것들도 동의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장, 또한 대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It seems likely that, 그러면 대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정도의 말이었고요. 이러한 섬들이 중요한 발판이었을 거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여기 스태핑 스톤은 여러분들이 어떤 얕은 개울물 같은 거 건널 때 이렇게 발 안 젖을 수 있도록 디디고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있잖아요. 그게 스태핑 스톤이라는 건데,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태핑 스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스톤에 관한 설명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 문단 해석 끝나고 나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 스톤이라고 하는 건 온이랑 또 많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중요한 디딤돌이었는지 온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인간의 이 섬간 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 hop이라는 동사는 그냥 가볍게 폴짝 뛰는 정도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프랑 좀 비슷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hopping이라고 하면 섬과 섬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섬 간 이동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같이 어울리는 전치사가 나온 거죠. 뭘 통해서 그런 섬 간 이동을 했는데 이 지역을 통해서 언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의 이 아이디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디어는 뭐 우리말로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론은 우리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theory 이렇게 동의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엄청 오래된 과거에, 여기서 remote라는 단어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외딴 지역 또는 멀리 있는 지역을 설명할 때 remote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얘 동의어로 나오는 걸 좀 봐주셔야 되는데 isolated 이란 단어가 외딴, 고립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또는 물리적으로도 둘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I feel isolated 이렇게 말하면 뭔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뭔가 되게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말했을 때는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을 설명할 때 isolated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아니면 또 distant라는 단어도 있어요. distant라는 단어는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마찬가지 뭐 remote, isolated, distant 이렇게 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오비로 이동을 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행했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냥 거길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투부정사로 나와 있는데 look for, 찾기 위해서 지역들을, 근데 그 지역이 또 뭐 어딘지 설명 나와 있는 거죠. 그 지역은 이 초기 거주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줄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오비로 갔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occupation이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occupy라고 하면 뭔가를 차지하다, 점거하다 이런 정도의 동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할 때 occup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를 내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있어요. 걔가 이 colonize라는 단어인데 이게 명사형으로 colonizati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선 early colonization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당연히 괜찮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살려면 어쨌든 이주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사실 migration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해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서의 이 occupation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것, 다른 동의어는 뭐 settlement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 정착을 말하는 거니까 초기 정착이라고 하든 뭐 초기 점거라고 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IELTS에서 또 알아야 되는 occupation은 뭐예요? 얘는 직업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이 직업은 당연히 job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잘 모르는 IELTS에서 좋아하는 직업 단어 profession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는 직업을 말할 때 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해봤고 다시 한번 전체 해석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굴 작업들은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처음으로 퍼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더욱 배우기 위한 프로젝트. 자,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아시아 본토에서 인도네시아 군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를 한때 연결했던 선사 대륙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그 팀의 초기 연구는 보여줬었다. 오비를 포함한 W 섬들이라고 알려진 그 그룹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들이 가장 쉬운 이주로를 제공했었을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 또한 대절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러한 섬들이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을 통한 섬 간 이동의 중요한 디딤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랜 과거에 이 외딴 지역에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오비로 가서 초기 점거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 줄지 모르는 지역들을 찾기 위해서 오비라는 섬으로 이동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문단 해석이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양한 스톤 관련된 설명들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아까 배웠던 스태핑 스톤인데요. 얘는 뭐 발판, 디딤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떤 최종 목적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나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이 직책은, 이 말단 직책은 단지 디딤돌에 불과하다. 이 관리직으로의 커리어를 향한 디딤돌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마일스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중대한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로마 시대에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거리를 좀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을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어떤 과정에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명확하고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The discovery of penicillin was a major milestone in medical history. 그러면 의학 역사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큰 과정 안에 있어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발달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코너스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초석, 토대 이런 뜻이에요. 이 코너스톤은 이 건물 같은 거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이 모서리에 두어가지고 전체 벽의 기준이 되는 그런 주춧돌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코너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하는 필수적인 어떤 기초, 기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코너스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신뢰는 성공적인 관계의 코너스톤이다. 즉 초석이다, 기초다, 기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키스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에서 이 단어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LG의 키스톤 콤비라고 해서 이제 신민재, 오지환 이런 선수들을 말할 때 키스톤 콤비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표현은 중추, 쐐기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을 좀 보면 아치형 구조물을 만들 때 맨 꼭대기에 마지막으로 끼워 넣어서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키스톤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이 빠지게 되면 이 구조물 전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 단어의 어원을 알고 나서는 이 신민재 선수 그리고 오지환 선수의 중요도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둘이 빠지게 되면 중간이 완전히 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스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Freedom of speech is the keystone of a democratic society. 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추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언론의 자유보다는 선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주어로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문을 바꿔서 한번 살펴보면 Electoral integrity, 이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랜만에 리딩 지문을 좀 다뤄봤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문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